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9월 1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9월이 맞나 싶을 만큼 폭염이 기승입니다. 어제 의성과 청송의 낮 최고 기온은 36.4도로 9월 1 최고 기온 36.4도, 1위를 경신했는데요. 그 외 대구와 경북에서도 1 최고 기온 신기록을 달성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폭염주의보도 폭염경보로 상향된 곳이 많은 가운데 다시 열대야가 이어지며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4도 안팎 예상되고요. 최고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 이상 치솟아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며 매우 덥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저녁부터 기온이 조금 낮아져 폭염특보가 해제 또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니까요.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무덥겠고요. 모레까지 비 또는 소나기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고수온이 계속되면서 경북 동해안 양식장에선 물고기 240만 마리가 폐사해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금까지도 고수온 피해가 이어지면서 양식 어민들은 출하마저 제때 하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 구룡포읍의 한 양식장. 매일 아침마다 물고기들이 배를 뒤집은 채 죽어 나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고수온 주의보가 한 달을 넘기면서 키우던 강도다리와 넙치 40만 마리 가운데 15만 마리, 30% 이상이 폐사했습니다. 폐사가 속출하면서 텅 빈 수조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만큼 심한 적은 진짜 처음이에요. 장기간 가고 수온 자체가 이만큼 높은 적은 저는 태어나서 이게 진짜 처음이에요. 올여름 경북 동해안 양식장에서 폐사한 강도다리와 넙치는 240만 마리, 전체 양식 물량의 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포항이 226만 마리로 가장 많고 울진 10만 마리, 경주가 2만여 마리 등입니다. 피해 규모가 정부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다 장기간에 걸친 고수온 탓에 출하까지 제때하지 못하면서 양식어민들의 경영난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고수온 기간 동안에 사료를 못 줘요. 못 주게 되면은 그만큼 고기들이 살밥이 안 올라오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걸 출하하더라도 클레임 걸려서 넘어오면 저희가 또 온전히 그 부담을 또 안아야 돼요. 양식어민들은 산 고기들도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도산하는 양식장이 속출할 수 있다며 대출자금 상환 유예 등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지역 응급의료기관 5곳에 전담 책임관을 배치해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의 과부하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이 4명을 투입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북구 보건소에서 비상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날짜별로 지정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이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내일까지 열립니다. 국가유산에 접목한 최첨단 기술을 볼 수 있고 관련 산업 연구개발 동향과 구매 상담회도 이어집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유산 관련 산업의 최첨단 기술을 알리는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이 경주에서 개막됐습니다. 올해 산업전에는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112개 업체와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국가유산 보존 활용 분야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성과물이 공개됐습니다. 수중에서 문화유산을 무인으로 조사하는 이동체가 개발됐고 다보탑 등을 디지털 융합기술로 봉헌한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 훼손과 멸실에 대비해 만든 공공저작물입니다.
원형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유사시의 보건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을 한 거고요.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의 유산들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전에선 국가유산 관련 기술 소개와 제품 구매 상담이 열리고 구인 구직 정보도 공유합니다. 다양한 창업과 제품 생산을 활성화하고 각종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유산 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양질의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로 다양한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주시는 첨단 기술 개발이 국가유산 보존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수많은 문화유산 가운데 아직도 발굴 보존이 덜 된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감춰진 역사적 흔적들을 찾아내고 또 나아가서 산업적으로도 더 신장 발전시키는. 올해 산업전에선 다양한 체험 행사와 경주 금천리 고분군 등 현장 답사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드론을 활용한 나이트 쇼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가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 등 3개 채널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들에게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미정산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150여 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에 입점한 경북도 내 업체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꿔 부르고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를 찾은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박정희 표지판에 대해 독재 행정이라며 날을 세우는 등 민주당은 동상 건립도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이른바 박정희 우상화 정책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국회의원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표지판을 세운 것은 독재 행정이나 마찬가지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동상 설치도 막아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땅을 지자체가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에 따라서 또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정쟁거리로 끌고 와서 마치 본인의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낼 생각입니다.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동대구역 광장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과 광장 이름이 다른 경우는 전국 어디도 없다면서 대구시가 철도사업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철도사업법 4조에 따라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국토부에 영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사 중인 동대구역의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어서 적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면서도 일방적 영명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개인도 아니고 또 대통령을 지내신 분의 이름을 붙는 표지석이나 동상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 시설물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이 국민들 화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큰 토론을 거치고 큰 논의를 거친 끝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대구시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단 소유인 국유지인지 국유재산인지 아니면은 재산권이 대구시에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부분 자료들을 제출을 우리가 받고 난 이후에 논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역사 왜곡의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당 내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용만 국회의원과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박정희 표지판과 동상 건립 반대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김철문 청장이 총괄 단장을 맡고 여성 청소년과를 중심으로 TF 추진단을 구성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나섭니다.
TF 추진단은 사이버 수사대에서 허위 영상물을 단속 수사하고 여성 청소년과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군위군 우보면에 TK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화물 터미널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해 입지 변경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걸로 보이는데요. 행정통합에 이어 또 한 번 경상북도와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경북은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의 입지 변경을 검토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열린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군위군 우보면에 TK 신공항을 건설하는 플랜 B 방안도 검토하라고 대구정책연구원에 지시했습니다. TK 신공항은 현재 대구 군위군 서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 걸쳐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어 홍 시장은 TK 신공항 공동합의문에 민간공항터미널은 군위, 항공물류, MRO는 의성에 두기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무관심과 의성의 복수터미널 위치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의 플랜 B 검토 지시는 국토부가 TK 신공항 복수화물 터미널을 검토하기로 하자 터미널 위치를 놓고 의성 지역에서 반발이 터져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경북 의성군은 사업비 절감과 공군 작전성 등을 고려해 민간 활주로 동쪽에 화물 터미널을 추가 설치하자는 국토부의 대안을 거부했습니다. 또 그보다 5km가량 떨어진 비안면 지역에 화물 터미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홍 시장은 대구시가 주체가 돼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경북과의 공조보다 대구시의 자체 판단과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무산선언과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 입지 변경 추진 등 지역의 백년 대계가 대구시장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상생 관계에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박용선 경북도 의원은 최근 포항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 결과 포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묻는 질문에 32.4%가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22.7%, 첨단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21.1% 등이었습니다. 포항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로는 2차 전지, 바이오, 수소 등 첨단 산업 다변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포항시는 신임 정무특보에 서재원 전 포항시의회 의장을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서재원 정무특보가 포항시의회 5선 의원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정책 수립 등 포항시의 외연 확장과 대시민 소통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안종일 신임 투자정책 전문가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경주시는 어제 현곡 도담도담 마을 돌봄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문을 연 돌봄터의 수용 정원은 20명이며 학기 중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경주시는 지금까지 모두 8곳에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돌봄 서비스 센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최대 66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68가구이며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1년치 임차료를 선납하고 청년 신혼부부는 매달 월세 5만 원과 보증금을 부담합니다. 경주시는 오는 23일까지 19살 이상 39살 이하 경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9월이 맞나 싶을 만큼 폭염이 기승입니다.
어제 의성과 청송의 낮 최고 기온은 36.4도로 역대 9월 1 최고 기온 1위를 경신했는데요. 그 외 대구와 경북에서도 1 최고 기온 신기록을 달성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폭염주의보도 폭염경보로 상향된 곳이 많은 가운데 열대야가 이어지며 오늘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4도 안팎 예상되고요. 최고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 이상 치솟아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며 매우 덥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저녁부터 기온이 조금 낮아져 폭염특보가 해제 또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돼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는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산의 기온 25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2도, 경산도 3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4도, 상주는 23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과 상주 모두 33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6도, 낮 기온은 31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무덥겠고요. 모레까지 비 또는 소나기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